3화 네. 시작합시다. 네. 3화까지 왔네요. 어느새. 네. 자기소개할까요? 소개합시다. 소개. 아 매화해야 되는 거지? 네. 매화해야 되는 걸까? 매화해야지. 그치.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남경입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3화 만에 그게 이렇게 아니라- 불량해지기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3화까지 듣는데 저희를 모를 리가 없어요. 아, 언제나 뉴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3화로 시작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럼요. 아리랑이들을 키우고 있는 배우 활동하고 있는 남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재 이승국 유튜버 하고 있고요. 방송에도 깔짝깔짝 하고 있는 이승국입니다. 네, 뮤지션이자 크리에이터 이신혁입니다. 네, 작가이자 대학원생 김겨울입니다. 아직도 대학원생인가? 그렇죠. 그럼요. 아 한참이지. 그게 뭐가 대학- 하나가 마무리 그게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대학원은 끝나지 않아요. 아,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대학원은 끝나지 않아요란 말은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아 진짜? 마음이 복잡해요 요새. 어... 아니 온 길도 이미 멀지 않아요? 갈 길이 얼마나 멀? 이미 상당히 온 것 아니, 근데 같은데. 그거는 너무 죽이는 멘트였어요. 이미 나 온 길도 울어요. 멀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운다고. 갈 진짜. 길만 먼 거. 온 길도 멀다니. 야 내가 들은 말 중에 최악이다. 아니 온 그러면- 만큼 갈 길이 줄어드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그만 하라니까. 그러면 나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온 길도 거지. 먼데 갈 길도 예전에 멀면 제가 공룡능선이라고 있습니다. 공룡? 설악산에 예, 예. 진짜 제가 새벽 6시부터 해서 밤 7시에 산행이 끝난 적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6 제가 사진도 찍어 새벽 6시인가 5시부터 시작해서 네. 밤 7시인가 8시에 산행이 끝난 적이 있어요. 산행 계속 걸었다고요? 네, 공룡능선 13시간짜리 다인 코스가 있어요. 예, 예. 그때 6시간쯤에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돌아가기에도 너무 많이 왔고 갈 길도 너무 멀다. 그때 멘탈이 한번 흔들려요. 너무 힘들거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쯤에서 포기하고 가자니 6시간이고 앞으로 가도 7시간이에요. 와 와, 거기에 지옥. 겨울이 당신이 얘기한 거야 지금. 정확해요. 아, 겨울에 정확합니다. 공룡능성에 사는 네, 사람이었구나. 진짜 그렇게 됐죠. 정확합니다. 거기서 텐트 친 거예요 지금. 예, 정확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를 계속 가려면 뭘 해야 된다? 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력을 길러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죠. 오늘의 주제는 운동입니다. 네, 운동하다. 이야, 기가 막힌데? 다들 그래도 일견이 있지 않나? 그래도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중에 운동을 제일 잘하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남경이긴 하죠. 아, 그럼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뭐 많이 네.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하죠. 아유. 많이 하죠. 압도적으로 나는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기영이 스토리의 한 30%는 복싱이고 아 정확히 말해야 돼. 나머지- 스토리의 30% 정도는 우통을 벗고 복싱하는 영상이고요. 맞아요. 진짜 어. 오해. 아,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어. 30%는 복싱하는 남기영이고 나머지 30%는 우통 벗고 복싱하는 남기영. 맞지 맞지.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게 네. 많이 혼납니다. 이제 우통 벗고 올리면 아. 혼내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제 많이 못 하고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SNS에 제 개인 사생활 절대 웬만하면 올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가급적이면 다 업무적인 건데 운동은 참을 수가 없어. 왜? 너무 자랑하고 싶어. 어떤 내가 운동을 마쳤다는 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운동에서 잘한 포인트? 잘한 포인트죠. 복싱을 아. 내가 한지 이제 겨우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네.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지금 연기한 생활 그 기간만큼 복싱을 했으면 저는 지금 세계 챔피언입니다. 아 그거 제가 좀 재능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뭘 잘한다는 말 잘 안 아, 근데 하거든요. 맞아. 우승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싱을 제가 좋아하고 잘해요. 잘하더라. 그래서 그걸 맞아. 딱 올렸을 때 약간 한두 명 정도 오 이렇게 DM 올 때가 있거든요. 그 맛에 살아요 요즘. 아 연기 잘한다보다 복싱 잘한다. 아 근데 잘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기영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해서 그렇고 우리 나름의 또 몸 건강 생각하는 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 그럼요. 운동을 좋아해. 그리고 맞아 운동의 재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저한테 약간 그래서 겨울이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 되게 많이 얘 해요. 배드민턴 뭐 하고 수영하고 뭐 맞아요. 하고 이것 좀 많이 해. 겨울이도 한동안 그 스토리에 운동하는 거 올릴 때 있어요. 아 그리고 배드민턴을 오래 한 거 아닌가? 아니, 가장 많이 한 게? 가장 많이 한 거는 근데 저는 되게 이것저것 종류별로 많이 했었어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복싱을 1년 정도 했었고 복싱도 했구나. 가끔 사람들이 나한테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을 하는데 나 겨울이를 보면 나는 상대도 안 된다고 느껴. 진짜 인간 양파예요, 진짜. 뭐 개수 있어. 네, 배드민턴도 제가 어렸을 때 좀 배웠었어가지고 배드민턴 그 동네에서 이제 스포츠 그 뭐라 그러죠? 그 구민센터 뭐 이런데 그래, 맞아. 좀 다니다가 무릎 때문에 관뒀긴 했는데 뭐 배드민턴도 좀 했고 요새는 수영 다니고 있고요. 수영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영을 진짜 오랜만에 이것도 한 25년 만에 수영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도 운동인데 춤을 많이 췄다 보니까 일종의 운동이지. 네, 그쪽으로 맞아요. 조금 더 오래 많이 한 게 있죠. 와, 근데 춤추는 친구들이 진짜 살이 안 쪄요. 계속 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너 이런 게 되게 다 발달을 하더라. 맞아. 통제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상 어쨌든 스스로 관리도 해야 되고 맞아. 그리고 운동량을 떠나서도 실제 이제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리고 이제 나이 먹으면서 약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아프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부상이 생겨 이제. 그래서 그렇지. 제가 지금 한 6년째 같이 함께 하고 있는 PT 쌤이 계신데 선생님이 항상 그 무태다 내놓은 애처럼 제가 배드민턴을 하러 가면 제발 무릎 조심해라. 부상을 너무 많이 조심조심 하고 와라.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뭐 제가 어디 뭐 춤추고 오면은 제발 좀 자세 좀 조심해라. 뭐 수영하러 간다 그러면 제발 어깨 좀 조심해라. 그건 PT가 아니라 주치 아니야? 주치? 그건 또 부상 조심하는 게 있고 네. 그에 비해 신혁이는 아직은 한참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그쵸. 시기 아니에요? 뭐 아직 뭐 다친 적도 아직은 없고 뭐 열심히 아직은 하고. 몰라. 운동 안 하면 아프다는 거를 아직은 몰라 얘는. 아유 부럽다. 그리고 신혁이가 몇 년 새 비약적으로 운동에 이 관심도 내게 확 늘어갔고 갑자기 이제 좀 그치.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죠. 결국에 운동을 왜 하냐의 목적인데 사실 그렇지, 저는 그렇지. 명확하거든요. 먹는 걸 평소에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돌려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는 커요. 막 뭔가 그걸 오히려 쉐이크라든지 그래서 약간 하다 보면은 운동 자체는 그거를 막 질리진 않는 타입이에요. 다행히 막 유산소 같은 거 막 뭐 트레드밀 같은 거 그냥 재밌게 1시간 탈 수 있는 성격이긴 하는데 이제 그거랑 다른 차원의 일종의 현타 같은 게 좀 오긴 와요. 가끔씩 이거를 내가 이렇게 먹고 이거를 돌려놓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시지프스처럼 무한히 반복되고 끝이 없는 행위인가. 둘 중에 뭐 먹는 거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운동을 조금 넣으면 또 이제 망가질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게 또 얼마나 무의미한 걸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현타가 올 때는 있죠. 우리 세 명이 그렇게 별로 안 친하던 때인데 신혁이가 갑자기 운동을 알려달라. 그래, 세 명이서 맞아. 같이 그 체육관을 간 적이 있어. 맞아. 그 마원동 맞아. 마포 거기에. 네. 지금은 안 다니니까 맞아. 거 해가지고 이제 일일권 끊어가지고 맞아. 이제 기영 쌤한테 둘이 그 루틴 같은 거 맞아, 추천받아서 맞아. 지금 그 루틴을 그때가 몇 년 전이었죠? 꽤 됐어. 2, 3년. 거의 한 네. 3년 됐을 거야. 3년째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때도 왜냐면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알아요. 안 할 거. 안 하지. 근데 얘는 진짜 끝까지 하더라고. 그때도.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요. 형도 그래서 한동안 이거 풀업을 엄청 오래 하지 않았어? 저는 그러니까 지금 부상 때문에 쉬고 있는 거지 그 이후로 저도 그냥 제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하고 맞아. 사실 뭐 PT도 계속 받잖아요. PT는 안 받은 지 좀 됐고.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계속 받긴 그쵸. 받았잖아요. 제가 있기 전까지. 맞아. 제 나름의 계속 관리하는 루틴이나 이런 게 좀 있죠. 그렇죠. 저도 원래 몸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제가 겉으로 보이는 거 치고 실제로 내 대학교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애가 있어요. 너는 그런 성격을 갖고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나서 좀 불쌍할 때가 있다. 이런 게. 내가 왜 웃었냐면 이 형이 부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 순간에.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다친다고 약간 그냥 맞아. 갑자기. 진짜 왜 막 부딪힌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순간적으로 발을 잘못 띄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맞아요. 한 2년 전에 다친 부상으로 아직도 지금 여파가 왔다 진짜.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제 삶에 그런 거 연속이었어 갖고 까불다 다치고 나을 법하면 조금 더 까불다 다치고 막 이래 갖고 풋살 그때 형이 다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풋살 좋지. 근데 내가 풋살을 그때 당시 서울 와서 한 번도 안 했어. 그 부산에서 좀 했었는데 근데 그걸 너무 들키기 싫어가지고 풋살 한 번도 안 한 게 전화를 우리가 오전 10시인가? 그 맞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한 2시간 동안 당근을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풋살화를 샀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죠. 내가 원래 진짜? 있었던 것처럼 했어. 어. 그래갖고 근데 형 아직 기억 못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막 얘기했는데 형이 나중에 알고 형도 그때 샀다고 풋살화. 나 풋살화를 내 친구 걸 빌려서 나도 샀어. 나도 그날 나는 맞아. 그래 둘 다 풋살도 별로 난 안 풋살을 하고. 안 해봐. 난 축구밖에 안 해보고 풋살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둘 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되게 여유로운 풋살화 가져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맞아. 진짜 그날 산 거야. 맞아. 나 기억나. 그 홍대 아디다스인가 어디 가서 그래. 맞아. 친구들 데리고 가고 친구들이 풋살화가 다 있어갖고 걔네가 사라는 거 같이 사고 그랬었나 보다. 그리고 나서 둘 다 한 번도 안 했어. 그치? 저는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나도 맞아요. 그 이후로 풋살 안 해. 풋살을 그대로 나는 그게 이제 나의 풋살 인생의 서막이 될 줄 알았죠. 앞으로 계속 모일 줄 그러니까 나도 알았는데. 그래서 한 거거든. 형이 하자고 하면 가끔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해야겠다. 시작한 지 5분 만에 다치고 5분은 아니고 좀 하다가 좀 했나? 좀 했죠. 바로 다치고 아. 구경만 했죠.
근데 네 명이 이렇게 다 그래도 최소한 그 몸을 쓰는 거에 대한 선호도는 좀 있어서 맞아, 니즈가 있는 편이죠. 이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은근히 또 있어요. 음.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운동을 해. 아예 안 하는 사람들 맞아. 있잖아요. 생각이 안 맞아, 사람이 맞아. 있어. 뭔가 그 무게 드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요. 그리고 보통은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잘 실행을 안 그런, 하죠. 그런 맞아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다들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덜 선호하는 운동이 있다거나. 왜냐면 저는 구기 종목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러게? 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구기 종목을 운동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맞지만 어렸을 때 약간 소심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약간 축구 안 하고 구석에서 이렇게 체육 시간에 박혀 있는 약간 이런 게 그대로 커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막 풋살하고 이런 것들을 막 즐겨서 하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막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막 천국의 계단 막 1시간 내리탈 수 있는데 축구는 약간 위축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맞아. 왜냐면 그건 팀 플레이어로서 기여도 해야 되는 거고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 성향이 안 맞으면 아예 관심이 없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할 때 등골이 선언해질 때가 있지. 있죠. 공을 잠깐 놓쳤다거나 뭔가 잘못 던지면은 약간 살짝 눈치 보이게 되는데 맞아요. 싫어하는 사람이면 더 크게 올 수도 있죠. 맞아요. 저는 성향적으로는 신혁이랑 정반대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구기 종목 같은 걸 너무 좋아하고 그거를 더 잘하고 싶어서 신체 단련, 운동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졌던 것 같고 전 되게 키가 늦게 큰 편이어서 고등학교 가서 170이 넘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2학년 때까지 내가 1번인가 2번 맨날 그랬을 거예요. 제일 쪼꼬맹이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신체를 단련해야만 했었어. 그래야 주전에 낄 수가 있었어. 그런 게 저는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그만큼 구기 종목을 저는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헬스 입문이 늦었어요. 맨몸 운동이야 그래도 뭔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맨몸 운동은 내가 견딜 수 있었는데 쇠질을 혼자 하고 천국계단 걷고 막 트레드밀 하는 게 처음에 그 저항감이 너무 컸어요. 재미없지. 나는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약간 그랬던 성향인 것 같아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좀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중국 무술 도장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국 무술을 종류별로 다 이제 하실 줄 아시거든요. 네? 그러면 막 쿵푸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양파가 몇 겹이요? 뭐 쿵푸, 태극권 뭐 다 하세요. 우시운가 있지 않아요? 네, 뭐 맞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뭐 발차기 가르쳐주고 운동을 여러 개 한 가르쳐주고. 이유가 있네. 네, 그리고 아빠랑 이제 주말에 뒷산 뛰어 올라가가지고 아빠랑 배드민턴 치고 이제 약간 그 약간 뿌까가 이런 세계관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네, 뿌까. 페리키드 약간 머리 이러고 이런 있는 애.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가지고 약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피지컬도 좀 있고. 있겠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몸 움직이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신체 활동 자체를 좀 좋아해요 저는. 네. 근데 반전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듣죠. 엄청 많이 듣죠. 제가 그 춤추는 영상 유튜브에 처음 올렸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는지. 나도. 네, 다들 굉장히 깜짝 놀랐죠. 네. 뭔가 북튜버와 중국 무술은 사실 그쵸. 붙기가 힘드니까 쉽지가 맞아. 않으니까. 그래서 그 김겨울의 이중생활 쇼츠가 한 2억 개 있는데 그 댓글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명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다음에 꼭 그거 올려줘요. 목각 인형이랑 한번 하는 거. 뭐요? 견자단이 하는 거 해줘요. 두 배속 아닌 거 확인해줘야 돼. 옆에 시계 해줘가지고. 그거 하면 진짜 2차 비명쟁. 난리 나지. 그러게. 꼭 한번 해줘요, 아빠한테 진짜. 가르쳐달라고 해야겠다. 200~300만 나올 수도 있어. 그니까요. 근데 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 완전 아기 때 아빠가 저랑 그런 식으로 몸으로 막 놀아줄 때 아빠가 자기 한번 때려보라고 내가 막 이러잖아. 그럼 아빠가 한 손으로 그걸 다 막던 기억이 있어. 베스트키드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 그거요. 매트릭스처럼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한 손으로 다 막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번 때려보려고. 약 오르는 거나 또. 알지? 영화에서는 그러고 1년 후에 갑자기 탁 맞았을 때 아빠가 딱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게 그럼 Time has come. 무술 영화 기본 루틴이죠. 그렇죠. 이건 뭐 네. 기본 상식인데. 그랬던 그 아기 때의 기억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릴 때 수영 선수를 했었어요. 저 도대표까지 했었어가지고. 진짜? 네, 이제 그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그게 있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뭘 좀 피하냐면 이제는 준비와 끝나고
뭐 이렇게 뭘 해야 될 게 긴 걸 싫어해. 그래서 수영을 안 하게 돼. 아 뭔지 알겠어. 가서 또 옷 갈아입고 뭐 맞아, 하고 맞아. 씻고 하고 이렇게 하기 싫어져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게 돼서 진짜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게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너무 해보고 싶어. 궁금하긴 한데 그 네, 영역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또 고요하고 맞아요. 완전 다른 종류의 스포츠일 것 같아서 해보고 싶은데 괜찮아. 맞아. 앞뒤로 또 가야 되고 또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맞아요. 없잖아요. 그걸 짐을 실어서 차를 몰고 또 가야 가가지고 되고. 그거를 맞아요. 다 또 그런 식으로 또 갈아입고 못한 게 막. 서핑 뭐 이런 거. 앞뒤로 많이 걸리면 맞아요. 제가 좀 이게 요즘 저 선호가 서핑 있어요. 재밌는데 또. 그러니까 재밌다고 네. 하던데. 진짜 너무 한참 재밌어요. 서핑 붐이었던 데가 있었잖아요. 오, 완전 날렸어. 저 해봤습니다. 네. 그래? 나 진짜 내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서핑 재밌어요. 재밌어요?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있는데. 체력 소모가 엄청나고 처음에 바닷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긴 아, 하는데 왜냐면 일어날 때 보통 많이 넘어지니까 그때 이제 약간 이러면 예기치 못하게 좀 먹을 음.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 또 네. 서집니까? 섰어요? 그럼요. 오 빨리 설 수 네. 있구나. 나 진짜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 진짜 서핑 내 그 리스트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뭔가 어. 그 느낌 있잖아. 참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핑 같은 거나 뭐 예를 들어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연습 기간이 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 뭐 자전거도 그렇고 몸이 맞춰지잖아요. 그거를 그 노력을 하면서까지 이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전 너무 모든 거에 다 존경심을 갖게 돼요. 맞아.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운동을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은 뭐 편견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실함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복싱전은 좀 그래도 2년 정도 했으니까 새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끔 관장님이 알려달라고 하란단 말이야. 가르쳐주라고. 처음 이제 잽이나 뭐 이렇게 투 뭐 이런 걸 하는데 보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무한 반복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 그럼 내가 이 시간을 견뎠구나 생각이 가끔 들면 이 사람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신혁이 말한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견뎌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게 진짜로 운동 아닌 거에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이 진짜 간다고 보는 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못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잘하는 애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성적이 수직 상승해서 졸업할 때까지 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 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난 돌아보면 내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시험은 공부 실력이라기보다는 미션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쵸. 이 기간 동안 배운 거 너 외우고 있어? 뭐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그거를 나는 그냥 외워질 때까지 미친 듯이 외웠는데 그게 왜 됐을까 돌아봐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부터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기 조금 전부터 내 주변에 중국 무술하는 분을 한번 알게 된 거야. 그분이 이소룡 트레이닝 막 이런 걸 몇 개 알려준 거예요. 기마 자세 기본. 그때 당시에? 10대 때. 아 진짜? 네, 10대 때 영국 가서 만난 우리 숙소 지킴이 선생님 중에 그분이 정통 그건 아닌데 옛날 PC 통신 시대에 10대 때부터 중국 무술 동호회 회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진짜? 거기 심취해서 10대 때부터 막 네. 여의도인가 어디 정모 같은 거 하면은 자기만 학생이고 다 진짜 막 무술하는 아저씨 형들 와서 되게 조폭 모임 갖고 자기가 회장이어서 거기 있고 막 이랬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 학교에 그 한국인 숙소장처럼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모여서 체력 단련법 자기가 아는 거 몇 개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냥 시범처럼 몇 개 보여준 거지. 그래서 이소룡이 했던 거다, 뭐 성룡이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우리 알아들으라고 하면서 기마 자세랑 팔굽혀펴기 변형 몇 개 알려줬어요. 그거에 나 꽂혀갖고 또 한 번 내가 부상당해서 뭐 하기 전까지 전 몇 년 동안 그거를 미친 듯이 했었어요. 매일 밤 기마 자세 막 몇 분 하고 자고 팔굽혀펴기 몇 개 안 하면 절대 안 잔다, 막 이런 거 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혼자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고 그게 내 안에 녹아 있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외워야지 이게 마인드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미션을 달성해야 잘 수 있어라는 걸 나 혼자 하는 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할 때도 난 그게 도움이 실제 됐었던 것 같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맞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운동은 해서 나쁠 거 없다 주의자긴 해요. 자기만의 일종의 좀 동기부여 방식이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오히려 짧은 단기 목표 같은 걸 세웠을 때 오히려 이게 운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형도 그렇게 좀 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진짜 막 한 주 두 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빡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히려 그 동기가 좀 깎인다 그래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맞아요.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형아랑 좀 급한 게 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좀 인스턴트하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막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간다든지 바라는 게 없이 그냥 간다든지 각자만의 그런 게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노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계단식이라고 많이 말들 하잖아요. 운동은 사실 그런 거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운동하고는 아까 기영이가 살짝 말한 것처럼
내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라는 게 확 느껴지는 포인트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글쎄 제일 빨리 느는 것 중에 하나는 달리기인 것 같아요. 그런 오, 거. 진짜? 왜냐면 스테이터스가 너무 정확하게 나오잖아. 난 그쪽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 달리기. 거리와 시간이 너무 명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달리기가 생각보다 빨리 늘고 생각보다 빨리 퇴화하는 그 운동의 기린 아니야? 기린?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5km를 한 번도 안 쉬고 뛰는 게 처음엔 너무 힘들잖아. 누구에게나. 장거리. 예. 근데 5km를 한 번도 안 쉬는 거를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다들 빨리 해요.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이제 5km가 되네? 라는 식으로 이게 저는 달리기가 비교적 좀 빠르게 페이스가 늘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한 일주일 안 하면 다시 못 뛰어. 맞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맞아. 돼요. 달리기는 막 2주 쉬면 그 페이스가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심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러닝 막 혼자 뛸 때는 7km, 10km 뛰고 이럴 때 이제 이제는 이렇게 안 쉬고 뛸 수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는데 저도 무릎 때문에 다 아파. 다 나이가 들어요. 누가 보면 노인정 대원. 그러니까 근데 러닝은 진짜 그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느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안 하면 빠꾸가 된다는 게 2주만 안 해도 그게 열받아요. 진짜.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만들어도 근육 딱 좀 붙는가 싶어도 좀 쉬면은 또 금방 바로 금방 없어지잖아요. 빠지잖아요. 저 항상 말하는 게 있으면 운동은 남는 장사 아니에요? 이게 약간 살림이랑 비슷해. 안 하면 티가 나고 하면 그냥 유지야. 제가 그걸 위해서 몸을 이렇게 태어났지만 뭘 하고 살았는지 알아요? 뭐. 나 진짜 운동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20대 어느 정도까지도 그러고 살았을 거야. 친구랑 약속을 잡잖아요. 일부러 늦게 나가. 왜? 뛰어야 뛰려고? 되니까. 뭔 소리야? 나 이거 진짜 그냥 예의가 없는 이게 거잖아요. 뭐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늦지 않아. 그러니까 뛰려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 해야 역까지 뛸 수 있어. 그냥 다른 시간에 뛰는 걸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이게 몇 살 때예요 이게? 난 20대 학생 때 계속 이랬어요. 진짜?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않아요? 내 목표는 항상 그거였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땀이 날 수가 없는 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니까 기껏해야 지하철역까지 뛰어간다. 지하철역 그 정도네. 내려서 친구 만나기로 한 대까지 뛰어 뭐 이런 정도인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뛰는 게 아니고 마라톤 뛰는 건 아니고 그럼 뭐. 이런 거나 학교 등교할 때 우리 학교가 산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산이 있거든요. 처음 지각해서 뛰었을 때 아현역에서부터 산을 안 쉬고 이렇게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학교 도착 못 걷겠는 거예요. 다리가 후두루들해서. 그렇지. 특히 오르막길이면 더 그렇지. 근데 거기서 또 승부욕이 또 됐잖아. 안 쉬고 뛰었잖아. 몇 번 하면은 다리 안 흔들릴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진짜 복서분들 로드워크 하는 질렸다는 것처럼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표정 봐. 난 적당히 해야 뭘 이런 같이- 맛에 살았어. 그래? 네. 특이하다. 난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보기에 형은 스스로한테 미션을 주는 걸 좀 좋아하는구나. 그런가 봐. 그러니까 자체 도파민.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자체 도파민. 술 담배 마약을 안 하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없어요? 달리는데 학교 늦었어? 달려? 앞에 파란 불 깜빡깜빡 좀 이따 꺼질 것 같아. 그때 미친 부스터를 해갖고 막 달려서 파란 불이 빨간 불 되기 전에 건넜어. 그러고서도 계속 뛰면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진짜 미쳤다. 폼 미쳤다 진짜. 형 그냥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돼. 술은. 그러니까. 내가 형 괜찮아. 그냥 좀 딴 걸 해봐봐.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인생에 되게 재밌는 게 많겠다. 난 너무 재밌어. 나 이러면서 나의 재미를 너무 재밌지 않아? 주변이 피곤한데. 아니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 서서 빨간 불을 기다릴 수도 있었어. 되게 만화 하지만 같다 그죠? 그렇게 빨간 불을 기다리면은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네. 하지만 부스트를 해서 신호등을 그렇지 않기 위해 대부분은 빨리 나옵니다. 그치. 그 시간에 10분 더 자고 말지. 야, 씨. 10분 더 자고 달려가면 자, 되는 거예요. 그래. 준비한 거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이제 네네네. 빨리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받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네. 제가 네. 라떼는 진짜 안 하는 편이라고 전 스스로 생각해요. 네네네. 그럼요. 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네네. 근데 딱 두 가지 하는 게 있어. 네. 첫 번째가 반려동물이야. 내가 처음에 아래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추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추루라는 게. 네네네. 그리고 반려동물 그런 게 어디서 진짜 무슨 국그릇에 물 주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뭐 말도 안 되고 무슨 뭐 인간들보다 더 잘 먹어. 뭐 랍스타 먹어본 적도 없는데 추루로 나온다고. 네. 반려동물 키우기 쉬워졌어. 네. 두 번째가 다이어트. 아. 내가 대학 들어가서 2008년 들어가서 했을 때만 해도 진짜 닭가슴살이라는 게 생으로 나오거나 그나마 있는 게 훈제
그 외에는 다이어트 용품이란 게 없었어. 다이어트 식품이란 게. 난 맞아.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란 건 보디빌더들이나. 그건 진짜 유난 떨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은 맞아요. 뭐. 그럼요. 뭐. 그땐 막 고구마랑 이런 거를 직접 막 삶아가지고 네, 맞아. 들고 제품이 다니고. 없었던 맞아, 거야. 맞아. 네. 그래서 맞아. 또 준비했습니다. 저는 스테이츠 이런 걸 좋아해요. 네.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 성장 추이입니다. 우와, 이런 데이터베이터 나 이런 거 되게 데이터맨이나. 재밌어하거든. 2013년에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고단백 식품 출시가 약 20여 건밖에 없었고 진짜 적다. 800억 정도 2013년이었는데 2023년에 네. 얼마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야, 난 3천억? 3천억? 신영이 얼마? 저도 이쪽 사이에서 2, 3천억 정도? 4,500억 이상이 됩니다. 거의 5천억까지 올라갑니다. 와. 모두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있다고 봐요. 5배 더 넘었네. 다섯 배 넘는 거죠. 이렇게까지 여섯 성장한 것이 10년 사이에 이 정도 성장한 와. 제품군은 없어. 와. 근데 이게 느껴지는 게 제가 식단이란 걸 한 지 이제 한 3, 4년 정도 되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해도 메뉴도 많아졌고 회사도 많아졌고 엄청 많아졌어. 진짜 다양해졌어요. 와. 처음에 뭐 더단백이라는 데서 프로틴 음료 그거 나왔을 때 네. 광고를 엄청나게 때렸어. 그때 모델이 소지섭 배우님. 그때 사람들이 이런 걸 누가 먹냐? 이런 게 왜 나오냐? 그런 인터넷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막 종류별로 있잖아요. 뭐 한 섹션이잖아. 심지어 편의점에서. 맞아, 그럼요. 맞아. 진짜 달라졌어. 운동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졌어. 뭔가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하고서도 일상 속에 끼워가지고 먹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도 지금 식단 도시락 같은 거 있는데 막 살 빼려고 먹는다기보다 사실 너무 간편하게 먹을 맞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굳이 내가 막 유난 떨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런 걸 먹을 거야까지 안 가더라도 손쉽게 그냥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나의 삶에. 그리고 확실히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이런 사람이 많아졌을 거야. 맞아. 그런 영양소가 다 챙겨져 있거든요. 그 맞아, 도시락 맞아. 안에. 네, 그 집에서 누가 차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주문해서 되니까. 먹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많이 발전되면서 건강 정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쵸. 단백질 섭취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간 거야. 맞아요. 주변의 사이에서. 그래서 또 섭취도 많아졌을 거고. 그러면 라떼 얘기 조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나 이런 유난까지 떨어봤다 있어요. 진짜 냉동 닭가슴살을 매일 아침에 삶아서 물로. 와. 왜냐면 그게 제일 싸니까. 1kg에 그때 당시에 막 몇천 원 했는데 훈제는 사면 비쌌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걸 아침마다 삶습니다. 물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도시락 싸서 대학교에 계속 다 들고 다녔어요. 대학교에 그렇게 다니는 거 진짜 광기인데. 지금 그걸 사람들 다 미친 거야. 진짜. 그거 대학교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지금이야 가능하지만 그것만 먹을 때도 있고 너무 와. 배고프면은 애들이랑 같이 식당 가서 나는 밥을 조금 먹고 그걸 먹고. 와. 그렇게까지 했고 그런 거 뭐 너무 흔했지. 그러니까 2008년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런 광경이 없을 때 얘기예요. 카톡 이런 것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던 때예요. 주변의 네. 시선도 되게 그랬겠다. 근데 이제 다행이랄까 혹은 이제 어쨌든 난 연극 영화과를 나왔으니까 그게 막 엄청 이상하다거나 엄청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었어. 뭐 관리 하나보다 그게 하나보다 해서 했었지만 최소한 내 주변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지. 뭐 닭가슴살 굳이 먹는다거나 뭐 그렇게 매일 삶아서 온다던가 뭐 이런 건 없었고. 그럴 때 그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치팅은 어떤 명분이었어요? 치팅 데이를 해야 되면 했어요? 하기는 치팅을? 그때는 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무식해서 그냥 매일 했어 매일. 그래 와. 막 진짜 그냥 뭐 아몬드 먹고 배고프면 물 1.5리터짜리 그냥 마시고. 그때 그래서 몸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 오히려.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도 기영이는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소를 놓는 포인트가 있어요. 배불리 우리 먹을 때도 기영이는 알아서 조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건 습관에서 오는 뭐가 있나 보다. 그치. 이제 오래됐지. 먹는 것 좀 나 신경 써서 먹어야겠다 한 게 어느 때부터요? 다이어트 결심하면서부터 조금 칼로리가 이 정도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신경 쓰게 되고 맞아.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내 인생 최초의 다이어트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에잉? 때인가 그때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중3 때 제가 사실 그것도 많이 찐 거 아니에요. 제가 키가 있으니까 그때 60kg 정도 나갔는데 제가 키가 한 167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제가 좀 마른 편이었어가지고 공부를 하느라 살이 좀 쪘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살을 좀 빼볼까 나도 해가지고 그때 제가 복싱 다닐 때 그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인생 최초의 다이어트를 해서 복싱을 일주일에 5번을 갔거든요. 와. 선수. 네, 일주일에 5번을 갔어요. 1시간씩. 그리고 이제 건강용으로도 가는 거고 재밌어서도 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5번씩 하고 저녁을 진짜 조금 먹거나 안 먹거나 샐러드 먹거나 그렇게를 몇 달 해가지고 한 7kg인가 8kg인가를 뺐어요. 그때 이제 처음 약간 식단과 운동에 대한 거를 처음 생각했던 게 그때. 체계가 정립이 됐네. 형도 식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 저도 그렇게 얼마 안 오래는 안 됐죠. 했어요. 맞아. 나는 애초에 좀 빼빼 체형이었으니까 그냥 맞아. 살다가 그치. 예. 나는 그냥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운동을 예전만큼 못하는 삶이 되었고 먹는 걸 보니 정크푸드 계열이고 이렇게 계속 먹고 방송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모습을 방송에서 봤을 때 안 건강해 보이더라고. 나에게서 좀 활력이 있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뭔가 어두워 기운이 운동을 빡세게 할 수 없으면 먹는 걸로라도 조금 생기가 있고 싶다. 다시 좀 샤프하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시작했는데 해보니 나 식단 체질이 잘 맞네. 그러니까. 안 가리고 잘 맞아. 맛있다 원래 맨이니까. 맛있다니까. 네. 맛있어. 근데 1화 얘기한 것처럼 진짜 신혁이랑 나는 맛 없었는데 맛있는데? 나 오늘도 식단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승국의 인생에 그 약간 몸이 컸던 시기가 잠깐 있어요. 19년, 20년 요때쯤에 생각보다 왜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커졌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잠깐 있었죠. 반짝했던 맞아. 시기가 있어. 그게 몇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내 인생에 처음으로 프로틴 가루를 먹어봤을 때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단백질 쉐이크 먹을 때. 맞아요. 네. 필라테스 하면서 기초 체력이 다쳤던 게 재활이 어느 정도 됐고 운동시켜 주시는 분이 쇠질 조금씩 병행해 볼까요? 하면서 쇠질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이제 보충제 같은 걸 챙겨 먹어 보니까 몸이 좀 커졌어 그때. 나도 덩치가 커지긴 커지는구나. 했는데 귀찮아서 안 먹기 시작하니까 바로 빠지더라고요. 네, 신기루였어, 신기루였어. 진짜 금방 빠지지. 잠깐 있었어요. 약간. 거품이 그런 거품이 없다. 그래서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 거면 안 먹고 말지. 오히려.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욕심을 내셨는데 승국 씨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몸이 왜냐면 그렇게 반응 빨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맞아.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독려를 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좀 굳이? 그래서 그냥 식단 도시락으로 그냥 정착했죠. 이 정도면 뭔가 계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왜 친구 약속을 좀 늦게 갈 정도의 그 정도 뭔가 그 PT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알았으면 여전히 그건 있을 수 있죠. 내 안에 어떤 거 재미만 생기면 그러니까 건드려만 주면 미션만 주면 그러니까. 네. PT 시간을 반절로 줄여요. 그래서 그 사이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빡세게 해요. 압축적으로. PT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먹는 내가 게 다치는 거야. 맞아. 다치는 게 그때 부상이 PT도 문제죠. 그때 선생님이 조금 하다가 자꾸 혼자 추가 운동하다 다쳐오는 거야 내가. 맞아. 뛰다가 다치고 풋살하다 다치고 운동하다 신나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자꾸 운동을 더 해.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나랑 좀 운동해보고 나서 극악 처방을 내린 게 그거였어요. 승국 씨는 저랑 할 때 외에는 운동 금지. 자꾸 혼자 뭘 하다가 다쳐오네. 본인의 직업 윤리를 거의 버린 수준입니다. PT.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잘 해드릴 테니까 나랑 있을 때만 운동하고 혼자 있을 땐 쉬다 오세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내 안에 약간 열혈 그게 있나 봐. 네, 뭐 할 때 조금 더 불타오르는. 올라가면 그 만화적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있네, 뭔가 진짜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한 소년 만화적 캐릭터가 있어. 진짜 있네. 맞아요. 그래서 소년 만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럴 수 있어. 맞았어. 그럼 제 컨텐츠 바로 네, 꺼낼게요. 준비한 거 아까 하시죠.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저도 오늘 영화 추천을 그냥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좋아. 네네. 운동과 관련된 영화 몇 개를 좀 추렸어요. 그중에 내가 재밌게 본 거 줄였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 그렇지. 요즘 그거 중요해. OTT. 있냐 없냐. 나는 로키라는 영화도 너무 좋아하는데 로키가 지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 로키가 진짜 성실히 운동한 사람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자체 미션을 하고 기마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성령 때문이거든요. 성령의 CIA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성령 오랜 팬들에서 호불호가 좀 갈려요. 안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영화고 맞아. 이미 성령이 40대 초반에 돼갖고 젊은 몸이 아닌 걸로 찍었기 때문에 또 미국 스타일로 찍었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분도 많은데 여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턴트가 등장해요. 영화가 재밌어질 때까지도 한 40분 걸리거든요. 이거를 본 아이덴티티랑 비교하는 분도 많아요. 영화 시작하면은 성령이 비밀 요원인데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자기가 비밀 요원인지 몰라. 알고 봤더니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직전에 자기가 함정에 빠져서 기억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억을 되찾아가는 심플한 특수 요원 스토리인데 여기에 미국에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닦아놨던 스타트를 몇 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정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좀 탈출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와요. 그래서 야외로 도망간다? 이게 한 4, 5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계단을 거슬러 내려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아래에서 쫓아오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줄을 어디다가 고정시킨 다음에 기다란 와이어를 자기 허리에 감아요. 그 상태로 자기 몸을 옆으로 누이면서 그 4, 5층 높이 위에서 그냥 밖으로 뛰어내려요. 그럼 사람이 옆으로 뛰어내렸잖아. 허리에 줄을 묶었잖아.
그럼 요요처럼 자기 몸이 핑그르르르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유명하죠. 그걸 생짜로 영화로 보여줘요. 맞아. 그리고 내려와서 어질어질한데 앞으로 가는 것까지 카메라 안 끄고 보여주는 씬이 있어요. 있어. 그럼 미친 스턴트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 영화에 보면 또 막 성령이 벽이 있으면 한쪽 벽 밟고 뛰어서 옆벽 밟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저거는 내가 저걸 할 수 있으려면 기마자세를 열심히 하는 것같다. 저런 몸을 아니 원펀맨이냐고 이게 이 형은 사고 체계가 이상해. 내가 말하잖아. 어떻게 잘 됐냐고 진짜로. 내가 세질이랑 이런 아니 방송 늦어서 뛰어가는 사람이 그런 똑같은 거 아니야. 벌크업에 관심이 없었던 게 이런 거야. 나는 저런 몸을 갖고 싶다. 순발력 있고 호리호리하고 성령 약간 진짜 실전 근육, 실전 압축 근육. 그게 나는 성령이 너무 컸어요. 성령의 CIA 그리고 거슬러서 성령의 폴리스 스토리란 영화. 폴리스 스토리. 명작이죠.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훑어보고 왔는데 진짜 미친 스턴트들 정말. 그 모든 걸 하려면 중국식 수련이 돼 있어야 한다. 난 거기에 너무 꽂혔던 것 같아 어릴 때. 이게 오빠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 진심 수제자. 우리 아버님을 그러니까. 난 진짜 수제자 됐을 자신 있어. 진짜.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다. 형 갑자기 생각. 난 그런 숙제 내주면 진짜 열심히 했을 것 딴 같아. 길로 빠졌을 것 같아. 차라리 그쪽으로. 진짜 열심히 해요. 나는 그래서 혼자 희열을 느꼈던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기마자세를 몇 년을 했어. 한국 와서 고등학교 복학을 했죠. 축구를 하는데 진짜 덩치 큰 애랑 몸싸움을 했는데 걔가 넘어졌어. 오씨 이거 설마 걔가 아니 거짓말하지 마. 아니 말자. 그러니까 걔가 비틀거려 넘어진 걸 수도 있고 하겠지만 나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버텼다. 야 이거 기마자세 힘인가? 내가 무게 중심을 잘 야, 잡았어. 이거 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 컷 몇 개요? 야, 몇 진짜. 년간 땀 흘리면서 한 다음 나오는 컷이잖아. 내가 그걸 했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건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증명해 줄 수 있어. 내가 우리 또래 신장 중에 점프력이 내가 제일 높은 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170대니까 막 180 막 이런 애들이 쉽게 농구한단 말이야. 근데 나를 보고 못 맞겠자고 하는데 내가 생각보다 자기를 이렇게 높이 막으니까 그런 게 제가 점프력이 높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다 기마자. 이게 다 중국에서부터 내려 이게 약간 무협지 나오는 거 아니야? 기마자세를 기술 같은 거 이렇게 익힌 다음에 스토리야 이거. 그래서 저에게는 성령 영화가 저의 어떤 근본, 저의 삶의 근본을 만들어준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미치겠다 진짜.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일단 어릴 때 무조건 성령 영화 안 받을 수가 없어. 그쵸. 추석 설날 때 무조건 나오는 거고. 무조건 틀어주니까. 맞아요. 성령 그런 거 다 따라 해보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거 있었지. 이 타이밍이었으면 저도 꺼낼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운동 능력이란 스킬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운동은 저는 결국에 변화라는 키워드랑 잘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하기 전과 후의 모습 다르니까 확실히. 저는 아무래도 창작을 막 이렇게 하고 뭐 영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해당 작품 안에 개인의 변화를 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희귀하면서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는 기간 동안 배우의 변화를 같이 보여주는 것들을 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져온 게 딱 두 가지인데 일본에서 원래 나왔어요. 원래 나온 일본 영화 중에 백엔의 사랑이라고 있고 유명하죠. 네, 복싱도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작년에 딱 나온 게 이제 중국에서. 네 그게 이제 욜로라는 제목일 거고 또 뜨겁고 맵겐가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나왔어요. 네. 둘 다 넷플릭스에서 있는데 이제 한 여성이 이제 복싱을 이렇게 하면서 좀 변화를 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원래 나왔던 원작 백엔의 사랑도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나왔던 리메이크작인 이게 뜨겁고 맵게가 주인공이 딱 계세요. 감독 겸 이제 주연을 하신 건데 처음에는 되게 좀 수더분하게 나오다가 실제로 영화 촬영 기간 도중에 빡세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서 시작과 끝 차이가 50kg 차이인가가 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수더분하게 해서 그렇지 그냥 고도비만으로 나옵니다. 정말 딱 나와 열심히 운동하면서 몽타주로 이 살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과정을 한 번에 딱 보여주는 씬이 있는데 대박이다. 그때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의지도 필요할 거고 개인의 의지도 필요할 거고 근데 그런 것들 다 해내가지고 딱 나왔을 때 와 이게 진짜라는 거에서 나오는 희열도 있고 존경심도 있고 그래서 뭔가 스토리에 막 엄청나게 큰 비중을 싣고 싶은 건 아닌데 이야기에 다만 그 노력 자체의 박수는 정말 보내고 싶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볍게 이렇게 두 개 영화 들고 왔는데 네 백엔의 사랑은 그렇게 막 2주 정도 걸렸대요 촬영 기간이. 그래서 그 2주 정도 찍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에 좀 더 그렇게 집중이 있는 건데 나중에 리메이크 돼서 나오는 게 확실히 50kg의 그게 몇 개월인지는 찾아봐야 되는데
확실히 그게 굉장히 커가지고 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약간 변화를 꿈꿀 때 하는 것 같긴 해. 뭔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달라지겠어 아니면 뭐 그게 다이어트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변화를 꿈꾸거나 그걸 꿈꾸지 않았어도 변화한 나를 보며 놀라거나 그렇지. 굉장히 뭐 영화적 장치로도 많이 쓰이는 많이 쓰이는 장치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급하게들 살 빼본 적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까지 뭐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찍내 만회하던 어떤 광고나 찍내 만회하던 어떤 녹화가 있었는데 나도 약간 욕심이 나는 거였어. 근데 안 찍을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결정되는데 2주 뒤에 찍기로 했대. 그럼 그냥 2주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식단 외의 건 절대 먹지 않고 시간 날 때 그날 잠을 조금 1시간 덜 자더라도 헬스장을 꼭 한번 찍고 온다던가.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렇게 막 빡세게 해서 들어가고 막 이랬던 기억 정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항상 관리되어 있는 몸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히려 음. 언제 뭐 촬영하고 뭐 이럴지 모르니까. 이게 맞는데 저는 항상 급하게 빼는 타입이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급하게 맞아. 신혁이 항상 갑자기 또 안 하고 있고 막. 극과 극으로 가는 극과 극을 스타일이에요. 막. 즐길 땐 마음껏 즐기고 있다가 건이 있으면 그 건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저를 움직이게 할 만한 동기가 충분치 않으면 그냥 많이 즐기는 타입이라 오히려 할 때 되게 급하게 좀 극단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 건강에는 안 좋겠죠. 아니 나는 그 저번에 그 신혁이 행사 가다 깜짝 놀랐잖아요. 애가 볼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럴 때 있어. 맞아. 신혁이 만났을 때 건강 걱정할 때 있어요. 해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진짜 그럴 때는 막 헬스장 하루에 2번씩 가면서 칼로리도 엄청 낮게 먹으니까 내가 그래서 신혁이 한참 살 빼는 어떤 기간을 만났을 때 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그거였을걸요? 너 이러다 죽어. 막 이런. 맞아. 내가 그 말 몇 번 했을 거야. 건강에 안 좋게 그래, 맞아. 빼서 먹는 양도 진짜로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먹고. 근데 또 효과가 확실히 나긴 하니까 신혁이도 이렇게 필요할 때는 사용을 맛을 하기도 봤어요. 하고. 거의 그 맛을 그러니까. 봐버렸어. 맞아. 근데 아직 젊어서 그래. 진짜다. 내가 진짜 말한 게 아직 좀 운동 젊어서 오래 그래. 했잖아요. 크게 이제 나이 드는 거 느끼는 게 살 빠지는 속도가 달라. 안 빠져. 맞아요. 예전에 내가 한 1, 2kg 쪘어도 오케이 뭐 한 1주 운동하면 되지.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 맞아. 2, 3주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안 먹게 되는 거야. 점점 늘어나고 점점 별거 아닌 거에 몸이 부어. 빨리 붓고. 왜 어제 내가 뭘 했다고 몸이 부었지? 내 머리. 이런 거 오더라. 진짜로 여러분 막내로서 여쭤보는 건데 네. 튀김이 슬슬 안 받습니까? 예전만큼 안 받은 지는 꽤 됐는데 너무 좋아해서 모른 척 계속 집어넣어요. 무시하고 먹는 거지. 네가 안 받으면 어쩔 건데. 그치. 그냥 협의해 이러면서 그냥 뭐 어쩔 건데. 저는 실제로 그래서 예전보다 햄버거 먹는 양이 줄었어요. 전 예전에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하루 한 번씩 햄버거 먹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밀가루 같은 것도 연달아 계속 먹으면 안 들어가는 게 조금씩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나만 해도. 내가 그렇게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절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대화들이 다 조금 약간 안 맞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식욕이 엄청납니다. 저는 먹으면 사실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안 먹는 거예요. 아예. 아예 참으려고. 시작부터. 나 저것도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예전에 그래서 저희 둘째 어머니께서 네. 저를 보고 진짜 경악을 했다는 게 한창 먹을 때 같이 워터파크 같은 데 갔어. 가족들이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내 앞에 음식이 있고 샌드위치를 들고 다른 한쪽에 칠면조 고기를 들고 내가 먹고 있었다는 거야. 루피 같은 원피스 루피. 이렇게 먹고 이것도 내가 주워 먹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쟤는 진짜 먹는 게 너무 심각하다. 그 정도 수. 지금도 똑같아. 근데 어떻게 참아요? 그러게. 어떻게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진짜. 진짜 대단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기영의 보상 체계는 뭐예요? 그렇게 참아서. 그래서 요즘 내가 맞다고 느낀 게 일일 일식한 게 그나마 좀 나는 그게 보상으로 나아져서 그래서 한 끼를 그냥 계속 먹어요.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안 먹었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날엔 더 안 먹는 거죠. 일부러.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 같으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형 따라서 안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밥만 알아듣고 해서 하루 한 끼를 먹었는데 하루 한 끼 맛없는 걸 먹은 거예요. 그때 진짜 하루가 너무 슬펐어. 며칠 너무 슬펐어. 저는 식단을 이렇게 특별히 따로 챙겨서 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먹는 게 토마토, 맞지. 저런 걸 즐겨 먹더라. 오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잡혀 있어야 돼요. 삶은 이렇게. 계란,
뭐 사워도우 빵, 통밀빵 뭐 제 기본식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올리브 아니야, 오일. 토끼? 그게 어떻게 기본식이지 그래서 간식이지. 그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제가 먹는 걸 두고 그 스위스 할머니 장수식단이라고 맨날 놀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놀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뭐 디저트도 안 좋아하고 단 걸 잘 안 먹으니까 맞아. 디저트도 안 좋아하고 맞아. 단 거 먹고 싶으면 과일 먹거든요. 네,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식단을 따로 챙겨서 할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이제 제가 식단을 한다의 의미는 떡볶이를 안 먹는다. 이 정도가 이제 저의 식단의 의미. 이게 중국 무술을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모습이 약간 어렸을 때 사람의 약간 광기를 잡혀 있어. 건드리는 게 약간 있나? 수련의 어떤 그런 게 있나? 근데 저는 입맛 자체가 조금 그런 편이어가지고. 난 네. 겨울이가 떡볶이를 워낙 좋아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했으니까 다 정크푸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 진짜로 지금 들은 말한 대로 떡볶이만 좋아하더라고요. 저 햄버거도 별로 안 좋아해요. 딴 거는 이게 없어 얘가 이 햄버거, 안에. 라면, 케이크 다 안 좋아합니다. 네. 사탕도 안 먹고 초콜릿도 안 먹고. 너는 왜 살아? 그러니까 이쪽은 참는 거라도 있지. 그러니까 너는 뭐 때문에 너는 왜 살아? 아니 우리 녹화하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하면서 과자 단 거 먹다가 너 단 거 안 먹지? 그랬더니 나 단 거 좋아해. 뭐 먹는데? 딸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일 좋아하는구나 하는 형이랑 나랑 과일 달지. 그러니까 단데 그렇게 네. 포함이 되는구나. 네, 제가 준비한 걸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요. 뭐 준비해왔어요? 예. 저 책 가져왔는데 네. 책 얘기하기 전에 뭐 간단한 가족 홍보 하나만 해도 됩니까? 네. 가족 홍보가 아니고 나는 이거 비리를 밝혀야 된다고 봐. 뭔가 나는 이거 말이 안 되죠. 국가 실험이 뭔가 지금 개입이 돼 있다. 나는 슈퍼솔저, 슈퍼솔저. 진짜 혈청. 있다고 봐. 이게 네. 운동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예. 저희 형부가 마라톤을 뛴 지 1년여가 됐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동안 풀코스를 3번, 4번,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3번을 뛰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첫 번째 뛰었을 때 3시간 뭐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3시간 몇 분을 뛰었고요. 두 번째 이제 JTBC 마라톤 뛰었을 때 2시간대로 이제 진입을. 저게 말이 안 네. 되는 거야. 살면서 처음 해본 마라톤 이제 두 번째 뛰었을 때. 네. 말이 안 되는 그랬던 걸로 기억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일 최근에 뛴 게 이제 동아 마라톤입니다. 이제 저거 제일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 큰 그래요? 서울 서울 저거를 마라톤. 뛰어야 뉴욕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아. 서울 마라톤이라고 네. 불리는 동아 마라톤이 이제 전국에 날고 기는 그 러너분들이 참여하시는 이제 네. 서울 마라톤에 참가를 해서 공식 기록 2시간 44분을 그러니까 이거는 네, 풀 코스 난 이거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고 봐. 이게 어느 정도예요? 2시간 그러니까 44분을 물어보겠어. 일반인이 2시간 44분을 뛰는 게 평생 목표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진짜 평생 못 뛰는 사람이 훨씬 많고 겨우 뛰는 사람은 매우 소수고 그렇죠. 사실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선수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2시간 43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마추어 전체 통틀어서 1% 2% 아니에요. 네, 진짜 1% 몇 명 안 그러니까 돼요. 사실 저 정도면 진짜. 훈련을 해서 선수로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서울 마라톤 전체 등수가 한 50등인가 될 거예요. 전체 참가자 중에 선수 포함해서? 아마 일반인 중에? 아마추어 중에 50등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예, 선수로 넘어가야 되는 수준. 지금 1년 해서 1년 1년 하셔서 해서. 난 이런 얘기 너무 싫어해. 난 재능 있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나이도 적지 않으실 거 나이 아니에요? 많으시죠. 나이 40대고요. 이제 운동부 한 적 경험 없고, 근데 뭐 평소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뭐 뛰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긴 했대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은 분이네. 혹시 기마자세 하셨네. 학교 늦은 적 있는지 물어봐. 학교 일부러 늦게 간 적 있는지. 그럼 이해되지. 형부가 기마자세 좀 하셨네. 중국 뭔가 있는 거. 기마자세 좀 배우셨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뛰어다니셨으면은 네. 근데 뭐 회사 다니고 이제 그 귀농 하셔가지고 뭐 네. 농사 좀 지으시고 이렇게 하다가 뛰어보자 해가지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정확히는 형보다 더 어이없다. 씨. 아니 왜 문득 정확히는 이런 거예요. 네. 약간 이제 몸 관리가 안 되고 약간 살도 찌고 붓고 하니까 저희 언니가 좀 뛰어봐라. 요새 사람들 많이 뛰니까 이제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뛴다는데 뭐 좀 뛰어봐라 해가지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건데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뛰다 보니까 이게 5kg가 10kg 되고 10kg가 하프 되고 이제 하프가 풀코스가 돼가지고 진짜 태생적으로 완전 다르다는 거. 완전. 그죠. 타고난 게 있는 거죠. 일반적이랑. 네. 그 훈련 스케줄 정해가지고 훈련도 하고 뭐 식단도 이것저것 해보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PB로 2시간 44분을 찍은 건데 본인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목표가 이제 2시간 35분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35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페이스였는데 이제 뭐 떨렸는지 어쨌는지 이제 그 정도를 찍었는데
뭐 그래서 홍보를 하자면 이제 윤하 씨라고 네, 이제 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도핑 테스트 강력히 추천합니다. 윤하 씨 채널에 가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봐요. 네, 박윤하 씨거든요. 저희 네네. 형부님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윤하 씨 채널에 저희 언니랑 형부랑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 잠깐 해봤고요. 준비한 건 이건 아니고. 언니님이 그래서 막 트레이너 같이 좀 하신다면서요? 네, 언니가 이제 그 매니저, 훈련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식단 도와주고 뭐 네. 이렇게 저 매니저처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코치 겸 매니저처럼. 네. 뉴욕 마라톤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마침 뉴욕에 갔을 때 그걸 하고 있었어서 그때 도시 전체를 막아버리고 이제 마라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내 생각에는 미디어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스토리가 아닌가. 서사 자체가 그쵸. 지금 좋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이거 얘기 처음 듣고 나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갑자기 인생에 개꿀잼 DLC가 나온 거예요. 맞지, 맞지. 맞아, DLC죠, DLC죠. 맞지, 이게 맞지. 또 된다고 새 콘텐츠라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근데 진짜 잘해. 막 파격적인 새 컨텐츠죠. 이 정도면. 이 그러니까. 정도면. 그럼요. 네. 진짜 기마자세 하셨는지 물어봐요, 진짜. 아니면 진짜 어릴 때 나같이 살았었을 거야, 진짜. 지각해서 뛰면 은근히 좋아하고. 제가- 달리기 어느 좀 되는데. 제가 꼭 물어볼게요. 꼭.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꼭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네, 컨텐츠. 네, 저 컨텐츠는? 준비해온 거는 두 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하죠. 네, 그래서 축구 관련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세이 작가 있습니다. 김혼비 작가라는 에세이 작가가 있는데요. 김혼비 작가의 초기작 중에 하나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오. 이 에세이가 본인이 풋살팀에 들어가서 취미로 축구를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기록이자 에세이거든요. 네. 김우미 작가님 글이 정말 솔직하고 잘 읽히게 쓰면서도 어떤 때는 되게 애잔하거나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고 어떨 땐 되게 웃긴 포인트가 있고 이래요. 이제 이런 걸 완급 조절을 잘하는 그런 분인데 본인이 풋살을 하면서 이게 여자 축구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선 원래 분야였잖아요.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여자 축구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를테면 종아리에 알이 박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있지. 나도 이제 종아리에 알이 생긴 거야. 뿌듯하지. 근데 이게 대체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종아리에 알 생기면 막 그걸 없애려고 막 수술을 받고 막 맨날 뭘 문지르고 있고 맞아. 이런데 이제 자기는 그걸 하면서 느낀 그런 변화들 자기가 막 알이 생기고 막 근력 운동을 막 하게 되고 체력이 늘어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재미가 있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할아버지들하고도 같이 하는 거예요 풋살을. 이제 감독님이 혼비 씨는 별거 없고 6번 할아버지만 철저하게 커버하면 돼요. 그쪽으로 공 못 가게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걷자니 오늘의 타깃 6번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너 처음 본다? 신입인가 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40분의 축구 경력으로 비춰보건대 이곳은 초면이라도 나이 파악이 끝나면 바로 반말이 내리꽂히는 세계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근데 너 그렇게 허여멀건하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운동하겠냐? 라는 외모 품평까지도 호쾌하게 날아오는 곳이었다. 일단 터세가 엄청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6번 할아버지는 나를 진심으로 증오하며 1시간 동안 4번이나 화를 냈다. 처음에는 내가 할아버지 앞을 단단히 막아서자 내 가까이에 서 있으면 크게 다칠 텐데 나중에 울지 말고 살살해 라고 싱글싱글 웃으며 협박했다. 그래도 계속 졸졸 따라다녀 패스를 한 번도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이날의 첫 역정을 냈다. 야! 내가 안남시에서 1시간 50분 걸려 꼴랑 2시간 축구하러 오는데 말이야. 너 때문에 공 한 번 못 잡아보고 다시 1시간 50분 걸려 집에 가야겠냐? 최고의 찬사죠. 이건 축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이거는 역정이 아니라 극찬이에요. 네, 극찬이죠. 축구적으로 칭찬이에요. 일리가 있다. 왕복 4시간을 투자하는데 공 한 번 못 차고 가는 것은 개인에게도 가혹하고 사회 경제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치. 하지만 신입 축구인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럼 야! 저기 8번 안 보여? 가서 쟤를 막아야지. 나를 막고 있으니까 쟤를 놓쳐서 쟤가 지금 찬스 다 만들고 있잖아. 당장 가서 쟤를 막아. 역시 일리가 있다. 아까부터 8번 할아버지가 펄펄 날아다니고 있었고 굳이 따지자면 내가 막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기도 했다. 하지만 감독님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팀플레이 확실하게 하시네. 야! 8번 안 맞고 왜 자꾸 나를 막아? 내가 쟤보다 만만해 보이냐? 내가 우습게 보여? 6번 할아버지의 역정은 지리적 읍소, 다른 동료 물귀신 작전, 무시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순으로 변주되다가 이도저도 먹히지 않으니까 너 이따구로 축구하다가는 조만간 다리 한 짝이 분질러질 것이다. 그냥 저주 아니야? 아니 이거를 그냥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만 좀 해라.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근데 진짜 잘하나 보다. 네, 이거는 잘 막으셨다고밖에 나는 해석할 아, 수가 그래요? 없어요. 이 정도라는 건 진짜 잘 막으신 거예요. 둘이 약간 해설위원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니까. 이분이 첫 경기를 뛰셨을 때 네. 경기 뛰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본기만 자기는 연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뭔 소리냐 지금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막 뛰고 막 그랬던 이제 경험들도 얘기를 막 아니, 근데 하는데 감독이 있고 이 정도면 진짜 축구를 얘기하는 건가? 풋살? 아니, 풋살 팀이 풋살 있지. 팀. 아 그냥 진짜 축구 네. 동호회도 와, 요즘은 대단하다. 그렇게 FC 뭐뭐 해가지고 아예 풋살 팀 여자 풋살 팀. 예, 맞아, 예. 맞아. 썰을 재밌게 풀어내시네. 그러네, 예, 그러네. 예, 예. 이분의 가장 웃긴 책 중에 하나가 전국 축제 자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그 남편분하고 같이 쓰신 책인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 그 지금 방금 듣고 유머 코드가 좀 통하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느낌이 어, 느낌. 네. 진짜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네.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운동 스포츠나 뭐 장르 있어요? 혹은 내가 보는 거라도. 아 너무 많은데. 나는 내가 보려다가 포기한 게 NFL이에요. 나름 룰도 알고 되게 재밌어 하는데 네. 진짜 중계가 너무 안 해줘 우리나라에서. 네.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보기. 쿠팡에서 해주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심지어 팀별로 해주는 게 아니라 주에 있는 거 하나씩 해줘서 내가 좋아하는 팀을 정해도 계속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몇 번이나 시도해. 그래서 심지어 해외 결제를 해서도 볼까 하다가 또 시간도 너무 새벽이고 미국이니까 포기한 것도 있고. 그거 재미 한 번 들리면 미친다 그러는데. 그거는 기본 4시간이기 때문에 와. 그 미국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뭐 식스팩 그 맥주 갖다 놓고 남자들 본다는 게 그거 그쵸, 주말 그쵸. 내내 그냥 한 4-5시간 쭉 보면서. 저도 대학교 때 친구 한 명이 거기에 빠져갖고 중국 사는 중국 내 친구인데 거기에 빠져 그거밖에 안 맨날 그 맞아. 야 중국아 막 하면서 야나 이거 볼거 내가 같이 볼래 막 이러고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열혈 그게 있다 보니까 격투 스포츠 쪽을 하나 익혀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킥복싱, 복싱 아니면은 그 MMA 계통 중에 하나를 어느 정도는 능숙하게 내가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스파링이라는 것도 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 할 것 같은 거야. 몸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로망은 있었지만 지금 하면은 더 다칠 것 같아갖고 로망으로만 갖고 있어요. 좀 20대 때 한번 해보고 싶었다. 저는 스포츠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유 뭐 난리 나지. 알죠, 저 어렸을 알죠.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 인생의 첫 덕질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이었거든요. 그때 SBS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중계를 해줘요. 그러면 새벽에 중계해주거든요. 외국에서 하니까. 그러면 보통 3일 해요. 세계 선수권을. 첫날에 1500m 결승까지 하고 둘째 날에 500m 결승까지 하고 네. 셋째 날에 계주랑 뭐 3000m 슈퍼파이널 뭐 있어요. 1000m 뭐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은 3일 동안 그걸 밤에 다 봐요. 생방을. 와. 3일 동안 다 보고 누가 우승했는지 뭐 등수 같은 건 당연히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쇼트트랙도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쇼트트랙 월드컵을 6번 하거든요. 한 시즌에 6차까지 있어요. 1차부터 6차까지. 월드컵이 있어? 쇼트트랙 월드컵이라고 해서 1차부터 6차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이 마무리예요. 우와. 네, 그런 식으로 시즌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1차부터 6차가 있으면 보통은 중계를 안 해줘요. 근데 가끔 해줄 때가 있어요. SBS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밤새서 신나서. 보고 뭐 쇼트트랙 월드컵 시즌에 뭐 경기 끝나면 뭐 스마트폰도 없고 이럴 때니까 신문이 나오잖아요. 스포츠 신문에 뭐 결과랑 뭐 등수랑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막 스크랩해서 파일에 넣어놓고. 우와. 스크랩 파일이 있었어요. 쇼트트랙 스크랩 파일이 있었어.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거 하면 본격적으로 해.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 보는 거 자체가 너무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니까 이게 빠르긴 하니까. 엄청 빠르고 그리고 빨리빨리 경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맞아. 잘하는데 또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서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고 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쇼트트랙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그걸 보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올림픽이나 그런 뭐 아시안 게임 시즌이 돼서 중계를 해주면 그냥 그걸 배경음악처럼 틀어놔요. 그래도 쇼트트랙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뭐야? 뭐 500, 1500 뭐 이런 거 있을 수 그러게? 있어. 개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저는 500은 진짜 빨리 끝나는 재미가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가장 가슴이 뛰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거는 3000m 슈퍼파이널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와, 이게 뭐냐면 세계 선수권에는 있고 올림픽엔 없는 종목이에요. 뭐야? 뭐야? 궁금하다. 너 그럼 몰라. 우리는 본 적이 없을 수 있겠다. 그쵸. 그러겠네. 네. 이게 뭐냐면 네. 3000m 슈퍼파이널을 마지막 날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슈퍼파이널은 그 전날까지 전 경기까지의 등수를 기준으로 잘라요. 상위 몇 명을 오케이. 자른 다음에 그 사람들만 출전을 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3000m면 여자 계주가 3000m예요. 네. 남자 계주가 5000m고 엄청 길다는 거지. 엄청 길어요. 네. 근데 슈퍼파이널 3000m는 개인전이에요. 그걸 혼자 야, 혼자. 돌아요? 혼자 와. 3000m를 돌아요. 와.
그래서 그거에 금운동을 가리는 게임이거든요. 와 이건 진짜 피지컬이네. 마라톤 같은 거네. 완전 깡체력으로 그냥 깡체력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가장 상위 몇 명을 잘라서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다른 경기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네. 네네. 그 자격 조건이 있는 거죠. 그 등수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종목에서 온다고요?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00m 금메달 땄어요. 그러면 네. 금메달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금메달 그 시즌 전체 그러니까 그 경기 전체에 그 경기 전체에서 1500m 금메달 땄고 뭐 500m 그러니까. 동메달 땄고 뭐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등수상으로 슈퍼파이널에 자격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3, 4일 시즌인 거야. 그런 식으로 다른 종목에서 오면은 정작 슈퍼파이널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나는 단거리 전문 주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 친구는 뭐 사실 우승을 하진 못하겠네 거기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통 같은 선수가 500m, 1000m, 1500m를 다 뛰어요, 보통. 맞아 네. 그렇게 하긴 하지. 그렇지. 예. 물론 그렇지. 500m 강세인 선수가 있고 1500m 맞아요. 강세인 선수가 있긴 있지만 네네. 대체로 다 같은 선수들이 섞어 뛰고 뛰니까.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능력은 된다고 보고. 네, 어느 정도 기본 체력 이상은 다 피지컬 이상 다 된다고 보고 어릴 때 쇼트트랙 했던 친구 알았었는데 진짜 그게 제일 지옥 같아. 자세를 이렇게 하고 허벅지로 그냥 버티면서 계속 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어릴 때 자기는 그 기억밖에 없대. 허리 숙이고 허벅지를 버티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여기서 허리를 피면 뒤에서 선생님이 때린대. 이거 그 스케이트 날인가 뭐가 이렇게 뒤에 선생님 이렇게 따라오면서 자세 흐트러지거나 다리 끝까지 안 펴거나 조금 올라오거나 이런 올라오면은 팡 찍고 다시 엉덩이를 이렇게 또 스판 같은 거 입고 하니까 네. 그거 아프기 싫어갖고 죽어라 하면은 발전은 있는데 자기는 안 맞아서 그냥 그만뒀다.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진짜 어려운 스포츠다.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세를 익히는 게. 신혁이는 스포츠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잘 안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빠르게 축구를 좀 파야 될 것 같다. 지금도 이번에 뭐 있다면서요. 세계 축구 뭐 챔피언스리그 지금 진행되는 거 있죠. 네, 막 그런 것도 이제 막 이 정도입니다. 축구는 제가. 항상 있어서 그쵸. 뭐가 있다면서 이런 진짜 생경하다. 늘 진행 중이잖아요. 뭐가 있다면서. 일단은 축구부터 제가 빠르게 뚫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반전은 농담인데 넷플릭스에서 그걸 봤어요. 푸드파이트 대회 어. 중계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과거 중계본을 딱 보는데 이것도 나름의 각자의 전략이 있고 스킬이 있고 그래서 그쵸. 깜짝 놀랐었어요. 그 콤페티션이죠. 그게 뭐 핫도그를 먹는 종목 같은 거였는데 핫도그 규격도 정해져 있고 아 진짜. 룰 같은 것도 막 그치. 있대요. 그래서 대회니까. 이거를 막, 네. 막 물을 엄청 마시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 막 어, 족져서 맞아요. 먹기도 하고 막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각자만의 그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빠져들어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응원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뜨겁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걸로 그 상금으로 벌이를 하시는 분들 그 대회가 그러니까. 규모가 커요 거기가. 그러니까요. 막 네. 생각보다 뭐 햄버거 종목, 핫도그 네. 종목 이런 것도 맞아. 있고 그래서 깜짝 맞아. 놀랐어요. 아 이런 쪽도 스포츠로 치는구나. 우리나라도 유명한 어떤 여성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 예전에 TV 프로도 몇 번 나왔었고 그분 상위에 계시던 분이 어떤 일본 챔피언인데 그분은 꽤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도 몇 번 났었고 거기 시장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스포츠도 있네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이건 사람이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 강아지랑 같이 코스 이렇게 하는 코스 거 도는 있잖아요. 거. 그거 귀여워. 그거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어질리티. 맞아요. 그걸 보는데 실제 포켓몬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기분? 아 맞아 귀엽지. 너무 애들이 귀엽지. 왜 이렇게 어떻게 알고 이걸 다 하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것 중에는 술래잡기를 스포츠화한 것도 그거 있었잖아요. 뭔지 알아요. 태그 월드 태그 챔피언십 맞아, 맞아. 나 그 구독자예요. 아 그래요? 그 저도 가끔 봐요. 되게 저도 재밌어요. 가끔 봐요. 그거잖아요. 엄청 결국에 미진미진해요, 이제 그거. 딱 해가지고 찐감 막 미쳐 그거. 파쿠르처럼 하잖아 거의. 딱 닿으면은 뭐 끝나고 뭐 그런 거 네, 그럴 맞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네. 진짜 목숨 걸고 맞아. 몸을 던져가면서 진짜 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다 너무 잘하고. 맞아. 또 심리전 미치잖아요. 맞아. 역동작 막 이런 거 맞아. 장난 아니요. 이런 그 이색 스포츠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런 거.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어이없고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 뺨 때리기 대회 있는 거 알죠?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뺨을 그렇고. 때려요? 그냥 둘이 이렇게 뺨 마주봐요. 때리는 거. 둘이 예, 마주본 다음에 여기에 분치 같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마우스피스에 있어요. 마우스픽 치고 시판이 딱 하면은 빵 맞아요. 남자들은 웬만한 애들은 기절합니다. 내가 기절 안 했잖아? 그럼 내 차례야. 그럼 그럼 내가 이제 이제 웃으면서 하고, 기영이가 날 때리고 내가 마우스 쓰고 다음에 빵. 기절하면 옆에 있는 안내 요원 두 분이 이렇게 잡아주고. 다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보다 네 형부 얘기가 더 신기한 얘기야. 이건 있을 야, 이 법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 여성부도 있습니다. 여성부도 있어요. 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승패가 어떻게 결정나요? 기절. KO. KO. 기권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 규칙이 있어요. 뭐 완전 물러나거나 뭐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 해갖고 그래서 경기 그런 짤 도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빵 때렸어. 근데 맞은 애가 씨 웃어. 여성분 중에 한 분 있는데 약간 좀 우락부락 생겼는데 딱 맞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끝난 다음에 거. 이제 챔피언이구나 누가 봐도 막 죽었다. 그럼 얘는 이미 그때부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아 그냥 이건 않을까? 진짜 그건 타고난 피지컬로 그냥 가는 건가? 인자강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는. 않을까? 하지 않을까? 뭐든 하겠죠. 뭐든 그렇지 뭐든 하겠지. 너무 저는 어쨌든 복싱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복싱이 뭐가 좋냐면 예의 있는 격투라서 좋아요. 어쨌든 서로 때리면 안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안 되는 행동도 많고 글러브란 게 있다는 게 내 손보다도 상대방 보호를 낀다는 게 너무 명확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좋아하는데 그래서 난 MMA도 사실 좀 모르겠고 그리고 막 요즘 유행하는 무슨 야차룰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더 싫어 보기가. 그럼 그냥 싸움 이건 진짜 그냥 싸움과 말도 비슷하죠. 안 되는 네, 거다. 야차로 하는 뭐 나름 그 비슷한 거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으면 너무 무식해 보여. 재미가 아니고 너무 아플 때. 왜냐면 글러브 끼고 헤드기어를 끼고 맞아도 너무 아프거든요. 그럼 이거는 진짜 생짜로 때리거든요. 그냥 진짜 생지로 때려. 저는 이쪽 계열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한참 어느 정도 봤을 때 있었어요. 월드 스트롱기스트맨 대회. 그건 다른 거죠? 네, 완전 다른 건데 정말 순수 피지컬로 완전 한때 엄청 유행했죠. 엄청 유행했잖아요. 거기서 막 레슬링으로 건너오신 분도 있고 막 한데 그리고 그 게임 오브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마운틴도 맞아요. 아주 거기서. 유명한 스트롱맨 출신이고 근데 난 그걸 보면서도 생각한 게 이게 힘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종목에 따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오히려 했어요. 힘 세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힘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캐틀벨 같은 거를 던져서 장대 높이뛰기처럼 요 몇 미터 위에 선이 있고 캐틀벨을 던져서 그 선을 넘겨야 인정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10kg, 20kg, 30kg 차례대로 계속 던져서 어디까지 가나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힘만으로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기술이 없으면 절대 그걸 넘길 수 없어. 보면은 진짜 덩치 크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힘은 세 보여.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어느 이상 절대 뒤로 못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왜 소해 보이는데 훨씬 잘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맞아. 오히려 그래서 스트롱기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트롱기스트맨이라는 걸 가리기는 어렵겠다. 정의 자체가 어렵다. 그 아이러니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 종목이 아니면 저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오히려 하게 되기도 하고. 네, 뭐 정리할까요? 그 스포츠 얘기 얼마나 됐어요? 꽤 했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좋아요. 약간 자기들이 각자가 운동을 해서 가장 좋았던 거. 저는 운동을 하는 순간 생각이 없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완전 공감. 완전히 현재의 나에만 몰입하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그 모든 운동의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에만 완전히 집중하게 돼서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복싱에 미치게 된 기가 완벽히 그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완벽히 그거예요. 저는 완전 반대 케이스인데 운동을 해도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다만 했을 때 좋은 점은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안 좋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거쳐서 깔끔한 생각들이 드는 게 되게 좋아서. 내가 봤을 때는 너가 헬스를 위주로 해서 그런 것 같아. 헬스는 생각 많아져. 헬스는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그랬고. 우울해져. 내가 왜 하고 있나. 우울해지진 않아요. 난 자성찰을 많이 하게 돼. 생각이 없어지는 스포츠들이 있어. 운동들이. 맞아. 아무튼 헬스는 좋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아드레날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는 나온다.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운동을 하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놓칠 버스를 안 놓치게 되고. 맞아. 장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맞아요. 여행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고. 맞아. 빨간불 될 것 같은 신호등 파란불에 기어이 건널 수 있게 되고요. 나는 여기서 진짜 좋았는데. 그치.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키에서 만든 운동 앱이 있어요. 근데 그 앱에서 되게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되게 많은 그 트레이너들의 운동 영상들이 있어요. 따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코칭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어느 걸 하나 틀었는데 제가 그 앱을 한동안 많이 썼을 때 영상을 하나 틀었는데 그 트레이너분이 딱 시작을 하면서 어떤 멘트를 했냐면 오늘 이 운동을 당신이 열심히 하면 당신이 장 보러 갔다 올 때 더 많은 짐을 더 쉽게 들 수 있고 당신이 아기를 본다면 아기를 더 오랫동안 돌봐줄 수 있고 필요한 힘을 써야 되는 일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되게 구체적인 그 말들을 막 해주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그거니까. 맞아. 운동을
운동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하는 거야.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해지려고 할 때까지는 굉장히 레벨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맞아. 아프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맞아요. 운동은. 아 진짜 너무 공감해. 진짜. 이게 나이가 들수록 훅훅 떨어져요. 안 하면 아파요. 이게 특히 형이나 저는 저 같은 맞아요. 나이는 느껴요 이제. 나 지금 한 5, 6개월 운동 부상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일정이 바쁘잖아. 피곤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난 원래 자타공인 또래 중에서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진짜 좋잖아요. 잠도 잘 안 자고. 나 밤도 되게 잘 새는데 진짜 좋은 편인데. 진짜 이제 슬슬 6개월 운동을 안 하고 스케줄을 빡세게 하니까 집에 오면 기절을 하더라 내가. 그냥 바로 잠들고. 그래서 진짜 운동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구나. 맞아요. 느껴져요. 저 그 이사하고 어쩐다 하느라고 그 PT 몇 달 한 두세 달 못했더니 바로 그냥 어깨랑 무릎이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네. 내가 30대를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 30대 운동하면 늦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30대를 건강해 보고 싶으면 20대 때 운동을 해놔야 돼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40대 건강하고 싶으면 나머지 한 걸 30대 때 유지해야 되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젊은 분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반드시 아파진다. 진짜. 진심. 너희는 진짜 아파진다 얘들아. 너희는 무조건 몸이 한 번씩 와. 보험이야 보험. 그걸 미리 해놓는 네,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대 때 운동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끝나면 될까요? 네. 네. 운동하는 하루 되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운동하는 하루 되세요.